이게 어떤 식으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 대일 전승국들에 대한 일본에 대한 스탠스가, 그죠? 갑자기 제가 최근에 접한 헨리 키신저의 논문을 보고 아주 유사한 형태로서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과 같은 일본의 제국화에 대한 분노를, 또 다른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당시에 영국의 캐슬레이가 메테르니와 같이 오스트리아나 영국, 그죠? 리버풀에 있는 내각에서 1814년인가요? 엘바에서 비엔나에 의해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법적 지위를 합리적으로 꾸며주잖아요. 보르봉 왕가에 넘기고 이후에 벌어지는 전통성에 기반한 의미로서 프랑스를 인정해 주잖아요. 이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 후에 엘바에서 나폴레옹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영국의 도서 국가였던 영국이 유럽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이 듭니다. 워털루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 특히 그 리버풀에 있는 의회에서 캐슬레이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프랑스 비엔나 회의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호적으로 그들에게 표시를 했는데, 당시 그 프랑스 제상의 보르봉 왕가의 협상가였던 텔레랑인가요? 그도 그 유럽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이해관을 조롱하잖아요. 러시아의 폴란드에 대한 어떤 집착, 니콜라이, 또 프로이센에 대한 작센의 집착, 그죠? 오스트리아와 영국만이 어느 정도에서는 전통을 우위로 하는 균형 외교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확장하는 대불 동맹에 대한 몇 나라를 견제하는 데 성공을 하잖아요. 비엔나에서. 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건 아니겠죠. 나폴레옹이 워낙 그 유리한 측면에 엘바에서 독립국을 선언해 주잖아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황제라고 불리던 자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엘바에서 탈출함으로 해서 어떨로에서 짐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요 대불 동맹의 한 주요 국가였던 오스트리아, 영국 중에 영국이 캐슬레이에게 요구하잖아요. 야,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바보 아니야? 좀 가혹할 만치의 어떤 프랑스를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의 황제가, 짜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런 톨러런스한 그 한 재상의 주장이 자국은 물론 러시아마저도 인내하게 만드는 어떤 결과물을
나은 거죠.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리버풀 영국에 내에 있는 자국민이었다면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 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말이요. 응?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사기꾼 같은 오스트리아 제상 메트르니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 막 1815년 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주절주절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합의를 통해서 프랑스는 약간의 그 배상금과 영토에 대한 그 조정을 받았어요. 영토에 대한 분할은 말고 식민지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와 그리고 네덜란드의 변방을 구축하는 비용을 영국 대신 프랑스가 지불을 해주는 뭐 그런 그리고 그 이전에 식민지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예술품에 대한 반환 등을 요청받아서 엘바에서 탈출한 이후로 나폴레옹에게 페널티를 프로왕조에 그렇게 페널티 또 간 거죠. 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정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또 합의를 맞춘 거야. 근데 바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후 가만히 보세요. 프랑스가 프로이센하고 보불 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1870년 80년대 그죠? 하지만 유럽은 전반적으로 조용했어. 너무나도 평화스러웠다. 프랑스가 만약에 그때 가혹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 가혹한 배상을 받고 영토에 대한 분할을 선고받고 북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깊숙이 행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뭐 폴란드가 러시아의 우위로 가고 작센이 독일 프로이센에 넘어가고 이런 조기 조치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정말 유럽은 그 나폴레옹 이후로 또 다른 전쟁 국면에 도달했을 거라는 게 저도 거기에 깊이 공감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본이 1945년 패망 이후에 대일 동맹이었던 중국 국민당 장개석 정부하고 그죠? 러시아의 스탈린, 미국, 영국, 동아시아를 놓고 봤을 때 이 이해관계 당사국이었던 소련과 미국과 중국 국민당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갑작스러운 그 진공 상태에서 일본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는 저 두려운 망령이었던 공산주의의 폐해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9세기 초에 대한민국, 한국의 위치는 당시 폴란드의 위치와 같았다. 좀 서글프지만. 근데 어찌됐든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분단이 됐고 통탄할 노릇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일본에게 가혹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많은 부분에 대한 영토 반환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본 내 분노를 자극하게 하는 내용이 씻을 수 없는 그들의 자존심을 걸 수 있는 내용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떤 명분이라든가 시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주장도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즉 공교롭게 이런 얘기 하면서도 답답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일본이 또다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부분을 일으켰었다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억제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시각도 저에게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되더라고요. 일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차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의 주장입니다. 개인의 주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갖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그들이 동북아에서 저지른, 동남아에서 저지른 과오에 대한 어떤 면피는 될 수 없다는 거는 명확한 얘기고요. 명확한 얘기.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미도라 히바리짱이 부르는 진세이 있죠.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치로 키메타라 니토토와 카에루 히토와 노조이야 하달스노사 무네니 곤초노 오타이테 따다따 나나나 하다스노사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극일과 친일과 그리고 그들을 알아야 되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주장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북, 진, 산타였습니다.